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대학과 상인 그리고 지자체가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대학교 인근 상가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인천 강화도와 목포 노을공원에서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의 시작을 알리는 성화가 공식 채화됐습니다. 2023 김대중 평화회의가 평화 콘서트를 시작으로 오늘부터 사흘 동안 목포와 신안에서 열립니다. 수학기를 앞두고 산지쌀 값이 20만 원대를 회복했습니다. 벼 재고량 감소로 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유지될 걸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4일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대학교 오문의 상가 공실이 크게 늘면서 청년들이 오가는 거리인데도 경제적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대학과 지자체, 상인들이 함께 대학가를 중심으로 한 골목 상권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하나둘 거리로 나오는 대학생들. 방학 동안 한산했던 목포대학교 인근이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임대를 내건 빈 상가들도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코로나19 이후 폐업하는 상가가 많아지면서 현재 120여 개 점포 가운데 10여 개가 공실인 상태입니다. 이 지역은 학기 중에 장사하는 게 가장 피크인데요. 방학 때보다는 좀 낫지만 여전히 기대치만큼은 좋지 않습니다. 대학이 설문조사한 결과 상인 30% 이상이 이전 계획을 갖고 있다고 대답할 만큼 상권이 불안한 상황. 무안군과 목포대, 상인회 등이 함께 목포대 후문 상권 살리기를 위해 머리를 맞댄 이유입니다. 기존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해 상권 분석 용역을 진행하면서 상가 컨설팅과 랜드마크 조성, 골목 축제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대학과 지역이 상생하기 위한 후문 상권 살리기 프로젝트에는 학생과 교수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도 살리고 또 학생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우리 목포대학의 후문 상권이 지역과 더불어서 대학이 살 수 있는 상생의 어떤 그런 이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무안군도 인근 승달산과 골프장 등을 방문하는 유동인구가 많은 만큼 목포대 후문을 중심으로 다양한 세대를 끌어들일 수 있는 특화 상권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오는 11월에는 동네 상권 살리기 마라톤 토론대회가 열리는 등 대학과 지자체, 주민과 상인들이 함께하는 후문 상권 살리기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2023 김대중 평화회의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지구적 책임과 지구적 평화를 주제로 목포와 신안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오늘 저녁 전야제인 김대중 평화 콘서트를 시작으로 기후위기와 에너지 위기 해결, 한반도 평화 등 인류와 지구에 당면한 위기를 주제로 한 다양한 학술 행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목포시가 서남권 해양도시의 위상에 걸맞는 해상풍력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해상풍력 산업 기반을 마련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초대형 구조물로 구성되는 풍력발전기 생산과 운송, 설치 지원을 위해 목포신항지원부두와 배후단지를 확보한 데 이어 357억 원짜리 산업부 공모시설인 해상풍력 융복합 플랫폼센터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향후 크게 증가할 걸로 예상되는 물동량에 대응하기 위해선 해상풍력 전용 부두와 2단계 배후단지 추가 건립이 시급하다고 보고 국가계획 반영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가을이 성큼 다가오면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을의 정취가 가장 잘 묻어나는 나간 읍성에서 이제 막 도착한 가을 소식을 강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즈넉한 초가지붕이 모여있는 나간읍성에 어느덧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돌담 옆 가지마다 주렁주렁 열린 감 열매는 햇빛과 닮은 주황색으로 익어가고 나무들도 초록색 옷 대신 불그스름한 새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볼거리도 너무 많고 먹을 거리도 너무 많고 너무 좋아요. 많이 보고 가려고. 추억을 많이 남기고 가려고. 가을을 맞아 나간읍성 주민들은 올해 나온 볏짚으로 지붕을 새로 덮는 이영잇기를 하느라 분주합니다. 물이 새지 않도록 볏짚으로 지붕을 엮고 튀어나온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다듬습니다. 이영잇기가 끝난 샛노란 새 지붕은 보기만 해도 저절로 마음을 풍족하게 합니다. 이 초가지붕을 이면요, 옛날 헌 옷을 새 옷을 갈아입힌다는 그런 느낌이 항상 들어요. 그리고 이어놓으면은
아주 예뻐 보여가지고 제 마음도 흡족하고 있습니다. 관람객들도 가족 친지들과 함께 흡족한 마음으로 초가집 사이를 거닐어 봅니다. 돌담 밑에 핀 앙증맞은 채송화가 흔들리며 관람객들의 발걸음을 배웅합니다. 관람객들은 가을이 주는 맑은 하늘과 따사로운 햇볕을 마음껏 느껴봅니다. 아주 옛날로 돌아간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날씨도 너무 좋고 또 손자들하고 오니까 또 가족하고 오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나간읍성 인근논에는 알알이 익은 벼들이 일찍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선한 바람에 흔들리며 이제 가을이 도착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알록달록 노랗게 익어가는 풍경 속에서 가을의 정취가 물씬 풍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강화도 만이산에서 그리고 목포 노을공원에서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 성화가 공식 체화됐습니다. 전남에서 열리는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 열기가 점차 고조되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칠선녀가 체전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며 화려한 성물을 펼칩니다. 체전 기간 동안 활활 타오를 성화가 체화됩니다. 성화는 장애인 체전에 출전하는 4명의 주자에게 인계됐고 화합의 의미로 함께 성화 봉송에 나섰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벅차고요. 또 이렇게 제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장애인으로서 또 성화 봉송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쁘고 너무 감회가 새롭습니다. 전국체전에 이어 열리는 제43회 전국장애인 체육대회에는 9천여 명의 선수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전남 12개 지역에서 31개 종목의 경기가 11월 3일부터 8일까지 펼쳐집니다. 전국장애인체전 성화 체화식을 시작으로 목포시를 중심으로 10월 13일부터 104회 전국체전, 43회 장애인 전국체전이 순차적으로 열리게 됩니다. 강화도 만이산에서도 전국체전 성화가 공식 체화됐습니다. 전남 도청으로 이송된 성화는 지난달 해남과 고흥 등에서 특별 체화된 성화와 오는 10일 하나로 합쳐집니다. 이후 전남 22개 시군 147개 구간을 나흘간 순회 봉송합니다. 오는 13일 전국체전 주경기장인 목포 종합경기장에 도착한 성화는 최정 점화를 통해 체전의 시작을 알리는 불꽃으로 타오를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기후위기와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 단위로 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탄소 중립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 전환 마을인데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지자체 재정 지원이 곧 끝나는 곳들이 있어서 지속 가능할지가 의문입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라벨이 깔끔히 정리된 투명 페트병과 깨끗하게 씻은 폐우유값이 차곡히 쌓여 있는 이곳. 광주 남구 사직동에 위치한 에너지 전환 마을입니다. 이 마을은 주민들이 쓰는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로 바꿔 나가겠다는 목표를 두고 만들어졌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매주 화요일마다 이곳에 모여 이렇게 버려진 우유 팩들과 페트병들을 직접 분류하는 등 마을 특성에 맞는 친환경 모델을 개발합니다. 일상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솔선수범해서 주민과 함께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에너지 전환 마을 사업은 전국에서 광주시가 처음 시도하는 정책으로 정부 계획보다 5년 빠른 2045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광주시 계획과 맞닿아 있습니다. 조합 형태로 해서 이제 태양광 사업까지 가는 게 아마 궁극적인 목표가 돼야 될 것 같고. 하지만 이 사업이 지속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광주시가 한 마을에 주는 지원금은 4년 동안 1억 6천만 원. 5년째부터는 알아서 해야 하는 상황인데 광주시 재정 지원 없이 해나가야 하는데 과연 이후에도 유지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일들을 하려면 주민들의 어떤 자치력이 필요하거든요. 에너지 전환을 할 수 있는. 처음에는 4년 끝나고 나서 좀 자립해보자 했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광주시 의회도 사업의 확장보다는 지속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없이 되다 보면 이게 흐지부지 되는 경우들이 허다하지 않겠습니까? 그 힘을 기를 수 있을 동안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의 추진이 필요한 거죠. 에너지 전환 마을 중에서는 당장 내년부터 광주시 재정 지원이 끝나는 곳이 있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성과를 분석해 정책 방향을 점검하는 게 필요합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화순광업소의 118년 역사를 알리는 기록전이 열렸습니다. 탄광 시작부터 폐광까지 사진과 문서 등 다양한 기록물을 한자리에 모았는데요. 화순군은 더 많은 자료를 모아 앞으로 짓게 될 화순탄광 역사관에 전시할 계획입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두컴컴한 땅굴 안, 한 광부가 안전모 전등빛에 의지한 채 두 팔을 천정으로 뻗었습니다. 굴이 무너지지 않게 받치는 쇠동발을 설치하는 건데 잔뜩 찡그린 표정은 고된 노동을 짐작케 합니다. 작업을 마친 광부의 몸에선 씻어도 검은 물이 흐릅니다. 제대로 된 장비 하나 없이 나무 수레로 탄을 나르던 때의 기록도 있습니다. 기록전을 둘러보던 관람객은 광부로 일했던 아버지가 떠올라 마음이 아파옵니다. 그냥 가슴 아픈다는 것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자식들을 위해서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을 했을까. 이번 전시에서는 탄광과 광부들의 모습뿐 아니라 역사적인 기록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전시된 기록물은 약 90점입니다. 이 밖에 화순군은 예산 약 2억 원을 들여 화순광업소와 관련한 자료를 모으는 아카이빙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은 사진과 영상, 업무 기록 등은 모두 1,500점이며 올해 말까지 수집할 계획입니다. 역사관을 건립해서 이 기록들을 거기에 전시하고 또 광부들의 물품이랄지 장비, 생활의 모습들, 또 각종 기록들을 전시해서 관광 자원으로 또 활용하고 1905년 국내 제1호 탄광으로 시작해 국가 경제를 지탱하던 전성기를 지나 지난 6월 문을 닫게 된 화순광업소. 그간 광부들의 땀과 눈물, 탄광에서의 희로애락을 엿볼 수 있는 이번 기록전은 이달 4일부터 6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지자체마다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진군이 전국에서 최고 수준의 육아수당을 도입하면서 출산율이 급증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뉴스의 인물, 오늘은 김지혜 강진군청 아동친화팀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 10월 도입한 육아수당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강진구는 2021년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인구 소멸 위기 지역 중 한 곳인데요. 65년 12만 7천 명으로 최고였던 강진군 인구는 지난해 말 3만 3천 명까지 감소를 했고 지금도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부담 때문이고 한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은 월 약 86만 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이에 강진군에서는 양육 부담 경감에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해 나가고자 지난해 10월부터 0세부터 7세까지 최대 84개월간 월 60만 원의 지역 상품권을 지급하는 전국 최고 규모의 육아수당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강진군 육아수당 시행 이후에 타 지자체에서도 문의가 많이 오고 있고 일부 지자체는 제도 시행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육아수당 지급 이후에 출산율도 증가했다고 들었는데요. 제도 시행 전엔 2021년 10월부터 22년 8월에는 출생아가 83명이었는데요. 시행 이후인 22년 10월부터 23년 8월까지의 기간을 보면 128명으로 54.2%가 무려 증가를 하였고요. 특히 육아수당을 시행한 22년 10월부터 23년 4월까지 출생아는 월 평균 9명에 비해서 출산 시점 기간인 23년 5월에서 8월에는 출생아가 월 평균 16명으로 거의 2배 가까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습니다. 네, 육아수당에 대한 만족도도 상당히 높게 나왔다면서요? 네, 8월 말에 육아수당 대상자와 임산부 169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육아수당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이 무려 89.4%를 차지하였고 이는 정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육아수당이 도움이 되어서 자녀를 더 낳고 싶다는 응답도 49.4%를 차지했고요. 여기에 수당이나 돌봄, 이런 육아 정책들이 더 확대된다면 출산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무려 72.7%가 그렇다고 응답을 하여서 강진군 육아수당 정책이 임신 및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육아수당 대상자의 85%가 강진군에서 계속 거주한 가구여가지고 출산율 증가가 지역 간 이동보다는 실질적 출산을 순증가를 해석할 수 있어가지고 더욱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육아수당의 주요 사용처는 어디였나요? 육아수당은 저희 제로페이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농어촌의 특성상 육아용품 구입처가 많지는 않다 보니 생활비가 주로 69% 비중으로 가장 높았고요. 다음으로는 육아용품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네, 앞으로 강진군 육아 정책은 또 어떤 새로운 걸 준비하고 계실까요? 강진군은 전반적으로 놀이시설이 부족한데요. 이를 위해서 도시재생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맘편한 센터 신축을 통해서 육아지원센터와 아동 및 청소년의 놀이공간, 그리고 주변 학교와 공공기관, 주민조직과 연동하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영유아부터 청소년까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4년 말 목표로 유니세프 인증인 아동 친화도시 조성 추진을 통해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앞으로도 인구 늘리기를 위한 다양한 정책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진군청 김지혜 아동친화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남경찰청은 올해 추석 연휴 기간 112 신고가 지난해보다 일평균 2.5%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범죄 취약 장소에 대한 사전 점검과 교통안전 확보 등에 주력했으며 야간 상시 음주 단속과 교통사고 다발 지역 집중 순찰 활동 등을 통해 교통사고도 지난해보다 일평균 31.7%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학기를 앞두고 산지 쌀값이 20만 원대를 회복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는 9월 15일 기준 80kg 산지 쌀값이 20만 548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6%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올 2월 17만 원 수준이던 산지 쌀값은 5월 이후 가격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농협과 민간 RPC의 벼 재고량 감소로 인해 가격 상승세는 유지될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달부터 마늘과 시금치 등 동계작물 8개 품목에 대해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해당 품목은 마늘과 차, 시금치, 보리, 밀, 양파 등으로 오늘 4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가입 농가에게 보험료의 90%가 지원됩니다. 감소세를 보이던 전남 지역 산불 발생이 최근 급증하면서 전라남도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2018년 39건이던 산불 발생 건수가 2021년까지 32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55건으로 급증했다며 가을철 산불 방지 대책본부 운영과 함께 장비 점검, 주민 교육 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올여름 광주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정전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전이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6월에서 8월 정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558건의 정전이 발생한 가운데 광주 전남이 8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66건, 부산 울산 52건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같은 기간 낙뢰와 강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정전은 전국에서 173건 발생했으며 광주 전남은 15건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침인 지금 우리 지역 하늘은 대체로 맑은데요. 짙은 안개가 낀 곳이 많습니다. 안개로 인해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매우 짧아지니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하늘에는 구름이 점차 많아지겠습니다. 목포 15도, 광진은 13도를 보이며 어제보다 추운 아침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오늘 일교차도 크겠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이 목포 24도, 강진은 26도까지 오르며 어제보다 낮 기온이 4, 5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오늘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목포 15도, 무안 13도로 아침을 시작해 낮에는 24도를 보이겠습니다. 전남 남해안 지역은 구름 많은 가운데 밤에는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해남 13도, 진도 15도, 낮에는 25도 내외를 보이겠습니다. 흑산도 홍도와 최서남단 가거도의 낮 기온 23도가 예상됩니다. 전해상 구름 많겠고 물결은 서해 남부 먼바다에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후 5시 51분입니다. 당분간 하늘에는 대체로 구름만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래전부터 우리 곁에는 늘 수호천사가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존재가 수호천사의 일에 도전합니다. 자동차가 뭘 할 수 있다고? 차원이 다른 운전자 보조 시스템 프로액티브 케어 서비스와 놀라운 혁신적 기능을 탑재한 순수 전기차 The New i5. 드디어 비밀을 풀 수 있겠어요. 프로액티브 케어 서비스가 적용된 BMW New 5 시리즈를 소개합니다. 다이슨의 새로운 공기청정기. 10m 이상 깨끗한 공기를 분사해 넓은 공간을 정화합니다. 조용하게. 탈모 판시들에게 물어보세요. 좀 빠지긴 했는데 괜찮겠죠? 시작부터 드셔야죠. 여자도 괜찮나요? 남자 여자 다 괜찮아요. 효과는요? 괜히 반맥이겠어요? 덜 빠지게 굵어지게 풍성하게 탈모엔 판시들. 올해부터 풍성. Some champagnes are only served on Emirates First Class. 보통의 바람막이는 습기를 내보낼 줄 모른다. 그래서 아이더. 바람은 막고 습기는 내보내 쾌적하게. 아이더 윈드라. 보통의 바람막이 그보다 더 아이더. 잇몸이 또 부었네. 참지 말고 잊지. 잇몸에서 피가 나네. 참지 말고 잊지. 붓고 피나는 잇몸 참지 말고 잊지하자. 잇몸 관리로 시작. 잇몸엔 잊지. 콘드로이친 이젠 검증이 필요하겠죠. 어떤 콘드로이친인지 충분히 콘드로이친을 담았는지. 기능성은 그건 기본 아닌가? 관절이 기억할 만하네. 이름값이란 이런 것. 관절엔 콘드로이친 1200. 다운과 실크가 처음 만났더니 새, 젤, 부. 세상에서 제일로 부드러운 다운 탄생. 실크스타 K2. 타이레놀. 통증 얼마나 빠르게 잡을 수 있을까? 복용 즉시 눕기 시작해 15분 안에 빠르게 작용합니다. 효과 빠른 진통제 타이레놀.